예, 안녕하세요. 세뇌 탈출 26탄입니다. 토요일 날 월북인지 방북인지 아무튼 방북 번개팅 때문에 엄청 놀랐거든요. 그래서 일요일 날 하나 세뇌 탈출을 할까 그러다가 이 문제가 이렇게 시간을 다퉈서 다룰 문제가 아니라 하루 늦어지더라도 제대로 해석을 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유를 갖고 오늘 월요일 날 이 문제를 다루겠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거는 웰컴 투 동막골이에요. 2000년대 초반에 나온 영화죠. 김정일이 지금 김정은의 아버지가 가장 좋아했다는 영화고, 그 강원도 산골에 그 인민군과 국군이 고립돼요, 같이. 그래서 둘이 대치하다가 화해를 하고, 그래서 둘이 힘을 합쳐서 미군 공습기를 대항해서 싸우는, 미군과 대항해서 싸우는 그겁니다. 한마디로 남북연대 반미투쟁을 그린 영화죠. 이걸 코믹 타치를 해갖고 겉으로 보면 사람들이 그냥 하하호 웃고 지나갈 수 있지만 실제로 숨겨져 있는 코드는 무시무시한 영화였습니다. 김정일이 제일 좋아할 만하죠. 요번에 이제 그러니까 통일각으로 넘어갔잖아요. 방북을 했단 말이에요. 월북 내지 방북을 했는데, 그렇게 해서 김정은과 쎄쎄쎄 하하호를 연출을 하면 이거 뭐가 되냐면 지금 상황에서는 미국 등짝에 칼을 지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좀 과격한 표현으로 하면 미국 보고 엿먹어라 뭐 이런 짓을 한 겁니다. 여기서 연출된 메시지는 김정은 내지 북한 지배 집단은 보라오 남한이 우리 편이 아니갔어, 이거를 국제사회에 연출을 한 거고요. 문재인 권력은 미국한테 이런 메시지를 던진 거예요. 야, 미국, 너희 마음대로 안 돼. 운전대를 우리 손에서 막 그렇게 뺏는 거 아니야 하고 굉장히 뭐라 그럴까 이게까 못할 짓을 좀 한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지면요, 이 미국의 선택폭이 굉장히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이 등 뒤가 불안하니까 등 뒤가 불안한 거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시간을 주고 잘못 끌었다가는 남북 사이에 연대해서 반미투쟁 전선이 생길 수 있다라고 판단하게 될 소지가 있다고요, 이게. 그러니까 미국의 조치가 강경해진다고요. 그래서 제가 이 문재인 정권한테 정말 간곡하게 청을 할게요. 당신들 이런 짓 자꾸 하면 이미 내가 걱정하는 건 이미 도를 넘은 것 같은데 사실은 전쟁의 위험성이 더 커지고 또 같은 전쟁이 벌어지더라도 그 군사적 참혹함과 강도가 더 커진다. 그 핏값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러냐. 이런 짓 하지 마라. 내가 문재인 대통령이 요번에 워싱턴 가기 전에도 당신의 운전대로는 결국 부도난 거다. 그러니까 가면 그때 딱 이렇게 말했어요. 부도났습니다. 이제 미국 뜻에 따르겠습니다. 법정관리 신청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납작 엎드리세요. 그 길이 백성을 편안하게 하는 길입니다. 라고 분명히 말을 했는데 가서 그러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돌아와서 바로 이런 짓 저질러 버리면은요. 글쎄요. 저는 좀 피냄새가 납니다. 이게 지금 많이 나요. 그래서 오늘은 이 심각한 일을 왜 이런지 좀 설명을 드릴 텐데, 단적으로 얘기하면 미국 입장은 딱 세팅이 돼 있어요. CVID 항복을 할래? 아니면 예방전쟁 당해서 망할래? 둘 중에 하나 택해. 6월 12일 날까지 택해. 싱가포르에서 택해. 안 나와도 택한 거고 나와도 택하는 거야. 이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문재인 정권이 문재인이 이제 방북 번개팅을 했기 때문에 오늘 이제 우리가 저녁 늦게 되면은 이제 워싱턴 새벽이 되겠죠. 아마 금주 초에 제가 보기에는 그 CVID 항복 조건이 더 높아질 거고요, 미국 쪽에서. 옛날엔 예를 들어서 뭐 핵과 미사일이 어디에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지 우선
개요에 해당하는 리스트만 뽑아와 뭐 이렇게 요구했다면 지금은 굉장히 자세한 정보까지 다 뽑아와 수천 페이지 이렇게 항복 조건이 높아질 거예요. 두 번째로 이번 주에 최대 압박, 즉 경제 제재라든지 뭐 이런 게 무지하게 세질 수가 있어요. 지금 토요일 날 방북 혹은 월북 번개팅에 대해서 미국 아무런 공식적인 논평 안 내놓고 있거든요. 무능계는 안 짓습니다. 이 굉장히 무겁고 무서운 침묵이 이어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게 이제 다시 한번 보죠. 근데 상황이 이렇게 이럼에도 심지어 조선일보까지 나서서 이 피비린내 나는 상황을 더 피비린내 나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거짓말하면 점점 피비린내가 커지거든요. 미국이 선택할 폭이 줄어들잖아요. 예방전쟁 해야 되고 같은 예방전쟁이라도 강도를 더 높여야 되고 한 방에 그냥 다 문질러 버려야 되고 뒤에 대한민국이 버티고 있으면 미국 선택폭이 넓어진다고요. 여유도 생기고. 그런데 대한민국이 시시각각으로 틈만 나면 대한민국의 최고 지도자란 사람이 월북해서 혹은 방북해서 김정은과 쎄쎄쎄를 하고 남북연대 반미투쟁 전선을 형성할 것 같다? 이러면은 굉장히 선택폭이 좁아진다고요. 예방전쟁 방향으로, 강경한 방향으로. 또 같은 군사력을 쓰더라도 더 철저하고 더 피비린내 나는 방식으로 사용하게끔 그렇게 선택폭이 줄어들어가요, 이게. 그러니까 제발 좀 이런 짓 좀 하지 말고요. 이런 짓 했을 때 언론이 정확하게 짚어서 비판을 해줘야 되는데 아니 심지어 조선일보까지 황당한 짓을 했다고요. 한번 자료 한번 보시죠. 이거 하면 희대의 오역으로 꼽힐 거예요. 우리 어디야? 양승식 기자님? 양 기자님, 저기 뭐야, 내 말 안 믿어지면요. 영어 강사나 영어 좀 하시는 분들, 주위의 분들한테 다 물어보고 다니세요. 당신 이런 식으로 오역해서 이렇게 분위기 잡아서 인민훈장 받을 일 있어요, 지금? 왜 이런 짓 해요? 조선일보 기자면은 월급도 많이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럼 받는 만큼 일해야지. 이게 무슨 황당한 오역이냐고요. 지금 당신 써놓은 거 보면 당신하고 뉴스완이 같이 썼는데 뉴스완이 아마 당신 거 베낀 것 같은데 양승식 당신 뭐라고 썼어요, 여기에? 폼페이오가 주목하라. 미국과 세계가 안전해질 결과가 곧 나올 것이다. 이렇게 트위터를 띄웠다라고 당신이 썼다고. 양승식 씨. 이게 얼마나 황당한 트위터인지 이게 방북 번개팅 아마 5시간 전쯤에 폼페이오 트윗일 거예요. 폼페이오가 이제 방북 번개팅 소식을 알았을 거라고요. 당연히 알죠. 군사분계선 넘어가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유엔 사령부 소관의 지역이고 이거 제대로 해석하면 잡음 내지 마. 결과가 중요해. 미국과 세계의 안전에 관한 문제야. 이렇게 된 세 문장이에요. 원어가 그렇잖아요. Stay focused. It is about the outcome. Stay focused라는 건 뭐냐면요. 그러니까 주의력을 산만하게 흐트러뜨리지 마 이 소리예요. 여기저기 두리번거리고 엉뚱한 짓 하지 마. 엉뚱한 짓 하지 마라는 의미가 있다고 이 말에. Stay focused에. 포커스, 초점을 딱 맞추고 거기에만 집중하고 있어. 거기가 뭐예요? 국무성 대변인 논평이 12시간 전쯤에 나왔다고. 방북 번개팅 12시간 전쯤에. 그때 국무성 대변인이 뭐라 그랬냐면 오직 미국과 북한 사이의 만남만이 중요하다라 그랬어요. 아니 나는 왜 기자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오케이 아니 그럴 수 있어요. 당신이 웰컴 투 동막 양 기자가 웰컴 투 동막골로 좋아해서 남북 반미투쟁 일으켜야 된다라고 쓸 수 있어. 오케이. 그건 당신 신조니까. 그러나 이런 식으로 영어 문장까지 뒤틀어 가지고 없는 뜻을 있다고 주장을 한다는 건 아니다 이거지. 양 기자님, 난 당신의 정치적 신조에 대해서는 시비 걸 생각이 없어요. 당신이 주사파건 아니건 당신이 남북 연대 반미투쟁을 주장하건 안 하건 혹은 그 바람 잡고 싶건 안 하건 당신의 의도와 정치적 신조에 대해서는 100% 자유예요. 그러나 사실에 관해서는 정직해야지. 기자 월급 받으려면. 양 기자님, 대답해 보세요 한번. 트위터나 페이스북에서 공식적으로.
State forecast가 어떻게 그리고 나서 It's about the outcome, It's about keeping Americans and the world safe. 이 세 문장이거든. 이거 뭐냐면 잡음 내지 마. 결과가 중요해. 이거는 미국과 세계의 안전에 관한 문제야. 아니 이 문장이 어떻게 주목하라. 미국 세계의 안전해질 결과가 곧 나올 것. 이렇게 얘기되냐고. 만약에 폼페오가 그렇게 트위터했다면 그 다음에 줄줄이 미국 쪽에서 그거 저기 뭐야 요번 토요일 날 그 방북 번개팅을 지지한다는 그런 제스처가 나왔어야 돼. 하나도 안 나오잖아. 만약에 당신 말이 사실이라면. 근데 내가 오늘 아침에 출근할 때, 즉 월요일 날 아침 10시까지 출근 직후에 내가 본 미국 쪽 저기 뭐야 그 상황으로는 여기에 대해서 절대적 침묵이었거든. 방북 번개팅에 대해서. 당신 완전 오역이지. 의도적 오역 아니야 이거는. 왜냐? 이미 페이스북에 이거 다 돌았고 내 반박이 어제 낮부터 돌았는데 아직도 조선일보가 내 출근 직전에 보니까 오늘 아침까지도 안 내리고 있었어. 희대의 오역이에요. 오역인데 이게 만약에 의도적이라 그러면 악랄한 거고 오역이라 그러면 이거는 고등학교 영어 실력도 안 되는 거고. 양 기자님 뭐요? 당신 영어 실력이 개판이 아니면 당신 의도가 이상한 거야? 대답해 보셔. 그 다음에 반북 번개팅 12시간 전쯤 백악관 대변인 그 여자 있잖아요. 약간 퉁퉁한 여자. 그 여자도 아주 살벌한 말을 해요. 정치쇼가 아니라 실제적 진전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폴리티컬 스턴트. 정치쇼가 중요하지 않다. 이 얘기를 한다고. 갑자기. 그러니까 현재 시간 금요일 날 밤에. 금요일 날 오후에. 그리고 나서 지금 이 순간까지 미국의 긴 침묵이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럼 굉장히 지금 미국이 심각하게 심기가 뒤틀렸다는 얘기거든, 이게. 그러니까 제대로 문재인 정권이 제대로 도발을 한 거예요. 자, 도발의 대가가 뭔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선 반북 번개팅 이후 자유진영 선진국 언론의 반응을 보자고요. 폭스뉴스는 뭐라고 말을 했냐면 문재인이 골수 친북이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very, very much pro North Korea. 그 다음에 문재인은 북한이 대한민국을 접수하기 바라는 사람들로 자기 주변을 포진시켰다예요. 이거 명예훼손에 걸릴 만한 얘기이기 때문에 저는 폭스뉴스 원문 그대로 해석한 겁니다. He surrounded himself with people who actually want North Korea to take over the South. 아니 이걸 미국 대중방송에서 그냥 대놓고 이렇게 질러버렸다니까요. 그리고 여기는 안 했지만 그때 그 둘이 대담을 하는데 인터뷰어가 어떤 어조냐면요. 이런 말을 한다고요. 남북정상회담 그전에는 남북정상회담 한 번 열리려면 2년 3년 수년씩 준비를 해서 열렸는데 이번에는 그냥 마구 열린다 이제는. 그럼 마구 열리면서 딱 이런 표현이래요. When they met, 그들이 만났을 때 They handshake, 악수도 하고 They hug, 껴안기도 하고 한마디로 그 어투가 지랄 난리 브루스를 친다 이런 어투예요. 그 보시라고 폭스뉴스에 그 정도로 싸늘해요. BBC는 더 황당해요. 이따 보여드릴 텐데 청와대가 아마 이번에 언론사 안 끌고 갔죠. 그래서 그 홍보 촬영팀을 끌고 갔을 거예요. 언론사는 제한시키고 그 홍보 촬영팀이 이제 쫙 그 촬영을 해가지고 홍보물을 그 토요일 날 오후인가 일요일 날 뿌렸다고요. 나오자마자 거기에다 대고 자막을 붙였어요. 자막이 가관이에요. 직접 보세요 한번. 자, 제가 틀어드릴게요. 딱 50초짜리니까 BBC가 그러니까 대한민국 정보가 뿌린 홍보물에 대해서 BBC가 자막을 뿌렸단 말이에요. 그 자막을 입혔어요. 한번 보세요. South Korea has released an epic video. 아주 서사시적인 거대한 비디오를 헐리우드 스타일로 편집을 했고 장중한 음악을 쫙 깔았고 두 번째밖에 안 되는 남북 정상회담을 기념하기 위해서 김정은 만나니까 아주 반갑게 say hello 하고 난리 부리네. 악수를 슬로우 모션으로 하는 것들도 있냐? 다시 한번 보실래요? 이 얼마나 싸늘한 멘트인지. 남한이 이 방북 번개팅 그 비디오를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장중한 음악 입혀서 공개를 했다.
이제 겨우 두 번째뿐인 방북을 정상회담을 기념하기 위해서 얼싸 김정은이 만나니까 아주 반갑게 인사도 하네. 아니 세상에 악수를 슬로우 모션으로 하는 것들도 있냐? 이게 지금 이 자막의 뜻이라고요. BBC가. 이게 얼마나 싸늘하게 본다는 얘기예요. 아니 정말 창피해서. 베를린 사이퉁이라고 독일에서 괜찮은 신문이에요. 여기서는 뭐 트럼프가 전철에서 딱 급제동 거니까 그냥 문재인이 붕 떠갖고 그냥 벽에다 납작하게 인절미처럼 딱 붙어진 그 떡실신하는 그런 거를 그려놨다. 한마디로 이번 방북 번개팅에 대해서 자유주의 선진국의 언론은 아까 그거예요. 문재인 저거 완전히 골수 침북이다. 그리고 자기 주변에 대한민국을 들어가지고 평양에 쌈 싸서 바치려고 하는 사람들로 자기 주변을 다 포진해놨다. 이렇게 이제 여론에서 공개적으로 얘기하기 시작했다고. 이게 무시무시한 얘기예요. 왜냐? 지금요, 이 문재인의 그런 대북 정책을 그래도 손발을 맞춰서 이렇게 박수를 쳐줄 수 있는 집단은 미국 같으면은 힐러리 클린턴류의 사람들이에요. 리차드슨 같은 사람. 그 전에 유엔 대사했던 지금 그 민주당 의원이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그래도 이렇게 그 문재인 보고 잘한다 잘한다고 해줄 수가 있는 사람이요. 그런 노선들이 거기는 어떤 노선이냐면 그러니까 이 북한을 제어하는 데 있어서 대한민국과 중국을 끌어들여서 작동시켜야 된다. 이런 노선이라 친중파 노선이라고요. 그런데 이제 언론에서 이렇게까지 일반 여론이 그 지금 대한민국 정권은 친북이야. 그 이상한 사람들이야. 이렇게 여론을 잡아버리면 그런 사람들이 이제 입도 뻥끗 못하게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그 짓을 저질렀다고 이번에. 아주 엉성한 도발을 한 거예요. 그리고 또 미국 입장에서 보자. 이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 보면 뭐냐면 아까도 말했지만 미국의 힘을 모아주고 한미동맹을 강화해야 미국이 북을 여유 있게 다룰 수 있어요. 시간도 좀 충분히 주고 뺐다가 넣었다가 흔들었다가 이러면서. 그리고 그 군사작전을 쓰더라도 서지컬 스트라이크에 가깝게 정말 도려낼 때만 도려내고 이렇게 그렇게 할 수가 있다. 그런데 지금 문재인의 방북 번개팅 같은 것들을 보면 이번에 방북 번개팅 할 때 국군 통수권도 이양도 안 하고 갔다면서 총리나 국방장관한테. 문재인 거기서 인질로 잡혔거나 거기서 칼에 찔려 죽거나 총 맞아 죽거나 독살당해 죽으면 그럴 리는 없겠지만 혹은 거기서 그냥 시간만 질질 끌어버리면 국군에 대해서 명령할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 정도로 넋이 빠져가지고 방북 번개팅을 막 저지르고 월북 번개팅, 방북 번개팅 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알아서 하세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미국 입장에서는 무슨 판단이 드냐면 얼씨구 이것들 봐라. 뭐 핵협상 한다고 시간 주고 뭐 연출만 좀 해주면은 틈만 나면 남북연대 반미투쟁 전선을 만들게 생겼네.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된다고요. 이미 판단한 것 같아요. 사실은. 그래서 우울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엔 폭력적 수단을 살벌하게 쓸 수밖에 없죠. 특히 이번에 이제 내일 모레부터 림팩 시작하잖아요. 미국 태평양 사령부가 주관을 하죠. 그리고 20개국이 참여하죠. 20여 개국이. 지상 최대 군사훈련이죠. 그거 총괄 지휘자가 곧 주한미 대사로 부임하게 되는 주한미 대사 지명자 해리 해리스 해군 대장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예방전쟁 가능성이 이런 방북 번개팅과 같은 이거 일종의 도발입니다. 이거 사실은 도발이에요.
이 도발에 의해서 무지하게 높아진 거예요. 그러면 아까 내가 왜 조선일보 양승종과 뭔가 기자를 왜 그렇게 이름까지 실명 거론해서 여러 번 언급을 했냐면 이런 위험성을 특히 조중동 같은 좀 제대로 된 신문 같으면 바로 얘기를 해줘야 된다고요. 근데 그걸 감추는 거 아니에요. 심지어는 폼페오 트위터의 내용까지 조작해서 조작 번역해서. 그럼 이게 거의 간첩이 할 짓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그렇게 해서 오케이, 평화가 온다면 좋아. 근데 평화가 오는 게 아니라 이미 북의 대량학살 전체주의 체제가 핵과 미사일과 이런 걸 갖고 노는 거를 세계가 이미 더 용인을 못할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평화가 오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면 전쟁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고. 야, 그럼 양 기자님 물읍시다. 북한에서 5천 명 죽을 거 4만 명 죽으면 그 3만 5천 명 떼목숨에 대한 책임 당신이 질 거예요? 지금 당신 하는 짓이 그 짓인데?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좀 생각 좀 하고 하세요. 당신 뒤에 뭐가 어두컴컴한 게 어떻게 걸려 있는지 모르겠는데 머리를 좀 돌려가면서 하시라고. 자, 그 다음 보세요. 미국이 이번에 저 이거 진짜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이거 처음 얘기한 게 사실은 23일 날 니혼 게이자이가 언급했다. 그 B-61을. 근데 오늘 진짜로 미국이 무슨 무기를 어느 정도 수준까지 가 있는지 제가 정확히 설명을 다시 드릴게요. B-61 중에 모델 중에 B-61-12라는 게 있어요. 12. 근데 B-61은 기본적으로 아주 극소형 수소폭탄이에요. 그러니까 방사능 낙진이 최소화된다고요. 원래 원폭, 그러니까 핵 분열은 방사능을 많이 만들어내지만 핵 융합은 그러니까 낙진을 많이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터지는 순간에는 핵 융합은 중성자 방사능을 만들어내는데 터지고 나서는 뒤로 길게 이어지는 방사능 오염은 핵융합은 작다고요. 이게 극소형 수소폭탄이에요. 그래가지고 여기 사진에도 전에도 한번 내가 보여드렸는데 엊그제도 이 그 전폭기 아래다 이렇게 실릴 수가 있다고요. 이게 이제 폭발력을 이거 블라스트 일드라 그러는데 폭발력을 조절할 수 있어요. 이 B-61-12도. 그래서 이거는 되게 한 300톤에서 TNT 300톤에서 5만 톤 사이에 조절이 돼요. 그리고 B-61-12에는 여기서 보듯이 이 꼬리 날개, 이 내비게이션이 잔뜩 붙어 있다고요, 이게. 내비게이션하고 꼬리 날개가 조절이 돼요. 그래가지고 이게 굉장히 작은 정교한 범위까지 정확히 딱 들어간다고요. 자기가 스스로 조정해서.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드릴 점은 뭐냐면 얘가 날아가면서요, 공중에서 고속회전을 일으켜요. 이렇게. 그리고 딱 입사각이 45도로 땅에 딱 들어가요. 그 땅 속에서 터져요. 그러면 방사능 낙지는 더 줄어들면서 폭발력이, 그러니까 파괴력이 15배에서 25배까지 커져요. 300톤짜리만 때려도요, 폭발력이 히로시마에 터진 거의 절반 정도 나온다고요. 무시무시해요. 지금 잠깐 그 훈련 그걸 보여드릴게요. 이거죠. 예. 이 화면인데, 이게 로스알라모스, 그러니까 원폭 처음에 개발됐던 그 미국 국립연구소에서 나오는 화면이에요. 이 화면에 중간에 한번 보세요. 이게 2분, 아니, 요거는 이제 아니고, 예. 2분 30초. 예. 자, 비행기 뜨죠? 전폭기. 이 전폭기 밑에, 이거는 폭발, 돌잖아요. 도는 거 보셨죠? 지금 돌고 있거든요? 도는 거 보시죠? 그 45도 각도로 들어가잖아요. 자, 여기서 보세요. 여기서, 예, 내려오다가 돌 거예요, 이제. 이게, 예, 돌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빨리 도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45도 각도로 딱 들어와요. 들어와서, 이거는 핵탄두는 없어요. 그냥 땅속으로 들어가잖아요. 무시무시한 거라니까요. 이러면은
그러니까 파괴력의 폭발력의 그러니까 블라스트 힐드의 15배에서 25배까지 늘어나요. 그러니까 그리고 방사능 낙지는 굉장히 최소화되고, 땅이 흔들려 버리는 거거든요. 땅 속에서. 그러니까, 이런 무시무시한 저게 이미 다 준비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 힘이 없어서 안 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감당해야 될 도덕적 책임. 그야말로 참 못 입고 별것도 없는 참 키 160이나 들똥말똥한 그런 비쩍 고른 청년들로 구성된 군사력을 상대로 이런 첨단 무기를 썼을 때, 그래서 한순간에 대량으로 막 수만 명씩 죽어나갔을 때, 이게 문명을 리드하는 국가로서의 도덕적 책임과 그런 명분에 관한 책임이 있다고요. 그것 때문에 손발이 묶여 있는 상태거든. 근데 이런 식으로 도발을 해버리면 지금 문재인이 바로 방북해갖고 번개팅 하듯이 이런 식으로 도발하면서 계속해서 남북 연대 반미 공동투쟁 전선의 형성을 암시하는 거거든요. 이런 게. 그걸 부추기는 거고 사람들한테. 그리고 신문은 심지어 조선일보나 이런 데까지 동아일보, 중앙일보까지 나서가지고 마치 뭐 미국이 이런 식의 움직임을 찬성하는 것처럼 호도를 하고, 실제로 미국에서 아까 봤잖아요. 폭스뉴스 같은데, BBC 같은데, 야 너희 미쳤냐? 지금 그 소리 하고 있잖아요. 자유진영 선진국 여론들은. 이렇게, 그런데도 우리나라 기레기들은 전혀 다른 그림을 그려서 국민을 환상을 품게 만들고, 이러면 결론이 뭐가 되겠냐고요. 수습이 안 되는 거잖아요. 굉장히 과격한 폭력적 수단 외에는 이걸 수습할 길이 없다는 얘기가 되어버린다고요. 그럼 그런 과격한 폭력적 수단 했을 때 누가 죽을 것 같아요? 아까 보셨잖아요. 랩터가, 이거 랩터 하나가 2발, 3발씩 있거든요. 아까 이거 B61, 12 이거요. 이런 거 2발, 3발 실어요. 랩터 하나가. 그 랩터 한 2대 떠갖고 주석공회 하나 놓고 금수산공전 하나 놓고 혁명수비대 하나 놓고, 그 다음에 동시에 토마호크 한 1000발 동시에 그냥 여기저기 막 방공망이라든지 뭐 핵 미사일 기지라든지 뭐 이런 데 떨어져 버리면 뭐 되냐고요. 뭐 되냐고. 지금 이 게임 하자고 지금 바락바락 도발하고 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거 알고 하는지 모르겠어. 나는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정권의 문제는 뭐냐면, 내가 보기에는 미국의 군사력이 어느 수준인지 감을 못 잡고 있는 거야. 내가 언제 이걸 느꼈냐면 2003년에 우리나라 깡통 좌파들이요. 이라크를 패는데 미국이 굉장히 고전할 거라 그러더라고요. 여기 다 그랬어요. 깡통 좌파들. 내가 그래서 그랬어 그때. 야 미국 지금 군사력 장난 아니야. 합동직격단 같은 거. 그때 JDAM이 대량으로 쓰이기 직전이에요. 2003년 전쟁. 이라크 전쟁이 JDAM 합동직격탄이 처음 쓰인 전쟁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제대로 대량으로는. 그래서 지금 미국 군사력 장난 아니야. 저거 후세인 그냥 골로 가 한 방에. 문제는 어디서 생기냐. 후세인을 잡아뜨리는 건 쉬워. 그 다음에 시스템 빌드업 할 때 문제 생겨. 다시 국가를 건설할 때. 왜냐면 거기가 시아, 수니, 쿠르드 셋으로 엮여갖고 그거를 셋을 균형을 맞춰온 게 이 사담 후세인의 바트 정권인데, 이 바트를 드러내게 되면, 사담 후세인을 드러내게 되면 셋 균형 맞추는 게 보통 일 아니야 이거. 그 얘기를 제가 2003년에도 했었거든요. 지금도 똑같아요. 저 사람들은요, 깡통 좌파 출신들은 미국 군사력의 그 의미를 잘 몰라요. 이게 본능적으로 모르는 것 같아. 제가 이렇게 겪어보면. 지금 이게 이 상태까지 무시무시하게 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아니, 이런 군사력을 가지고서 패겠다고 마음먹으면 팬단 말이에요. 그럼 명분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혹은 미국 국민들한테 설명할 스토리가 있으면 돼요. 이런 스토리를 설명할 수 있잖아요. 적당히 간첩망 공개하면서. 우리 안 팔라 그랬는데, 북한 하나만 해도, 평양의 전체주의 사교 집단 하나만 해도 정말 무시무시하고 정말 위험하고 도발적인 그런 집단인데,
세상에 대한민국 정부가 얘들이랑 뒷거래를 하면서 손을 잡고 남북 반미 연대 전선을 형성하려는 그런 고급 정보를 입수했고 그것이 여러 가지 이러이러한 징후에 의해서 확인됐기 때문에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팔 수밖에 없었다. 인류 역사상 두 번째 사용되는 핵무기에 의해서 숨져간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애꿎은 청년들과 주민들의 심심한 위로와 사죄의 뜻을 표한다. 그러고 빠져나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발 문재인 정권 이런 짓 하지 마세요. 그리고 오늘 다시 한번 권하는데 미국에 전폭적으로 협조하세요. 그러면 당신들 정권 오래 갑니다. 그럼 당신들 권력 오래 갑니다. 전폭적으로 협조하고 한미동맹 전폭적으로 밀어주고 그리고 꼬리 딱 내리고 엎드리라고. 미국이 평양을 자기 스타일대로 자기 힘대로 요리할 수 있게끔 딱 뒤에서 미국 등 뒤에서 등을 받쳐주라고 오히려. 그래야 될 사람들이 대한민국 정부가 그래야 되거든. 그거를 평양이랑 손잡고서 미국 어깃장 놓고 미국 엿먹어라 그러고 저렇게 도발을 해버리면 정말 피냄새가 난다고 상황에서. 자, 아무튼 간에 그래서 이 문제는요. 이 웰컴 투 동박골입니다. 그러니까 이 방북 번개팅은. 그리고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미국에 대한 도발이고요. 이런 식으로 도발을 했기 때문에 미국은 더 강경해질 거예요. 더 강경해질 거고 일단 겉으로는 회담 준비해. 그래서 성김도 보내고 성김 그냥 그 사람요. 이 정부 저 정부 안 가리는 사람이 노선 없어요. 그냥 선수예요. 그냥 뭐라 그럴까 기술자라고요. 외교 기술자. 존 켈리 밑에서 충성 다 해갖고 자 출세해갖고 한국 대사 존 켈리 그 바보 멍청이 새끼 밑에서 한국 대사까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충성 다 해서 굉장히 그 희한한 코스인 굉장히 예외적인 코스인 경력직 대사. 그러니까 이제 대사만 도는 거예요. 전 세계 돌면서. 경력직 대사까지 승진한 사람이잖아요. 이건 그냥 기술자거든. 외교 기술자. 그러니까 그런 사람 보내서 녹여 만들어 놓고 우린 끝까지 회담을 위해서 노력했다 그러고. 근데 그 사람 통해서 회담 조건 제시한 건 날이 갈수록 프라이스 태그. 가격표가 높아지는 거예요. 어저께까지는 너 회담 나오려면 요만큼만 준비하면 돼야. 오늘 아침엔 이만큼 준비해야 되라고 얘기해요. 내일 되면 이만큼 준비해야 되라고 얘기해. 그 얘기 바꾼다고도 얘기 안 해요. 우리 CBID 하라 그랬잖아. 그럼 CBID에 포함돼야 될 리스트가 이것도 있네. 생각해보니까 이것도 있네. 이것도 있네. 매일 높아져요. 그리고 나서는 우리는 끝까지 회담하려고 그랬다고. 가서 기다리고. 싱가포르 가서. 끝까지 기다렸다 그러고. G7인가 뭔가 회의 때문에 어차피 트럼프 싱가포르 가잖아요. 가서 기다리는 척 하는 거예요. 제가 안 온 거지. 그 다음에 좋지 뭐겠어요. 그렇게 명분 쌓았는데. 아니 지금 남북 웰컴 투 동박골에 따른 남북 연대 반미 투쟁 전선의 형성에 대해서 아까 봤잖아요. 거기 제가 증거를 이렇게 멋있게 탁현민이 기획했나 누가 기획했나 모르겠지만 증거를 이렇게 멋있게 보세요. 다시 이거 자막만 빼면은 청와대가 만들어준 홍보 동영상이에요. 자막을 완전히 개 조롱하는 자막을 넣었지 BBC가. 이렇게 증거를 줬잖아요. 문재인 정부 스스로. 이래서 팼대는데 국군 통수권도 이양도 안 해놓고 월북 혹은 방북해서 저렇게 번개팅하고 저렇게 좋아 죽겠고 저렇게 날뛰고 저 틈만 나면은 미국 전략 연맥일련한 조치를 취하고 저게 무슨 일을 저질지 몰라서 나 팼다. 미국 사회에 먹히잖아요. 원비어 때려 죽인 애들이어서 우리가 B-61, 12 두 방 놨다. 먹히는 얘기거든 그거. 정치 부담 없거든요. 아직 뭔 일들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나 참. 예. 그러니까 제가 특히 조중동한테 권할게요. 자한당하고. 그러니까 이거를 작은 차원에서 논평하지 말라고요. 이게 미국에 대한 정면 도전이고 도발이다. 이 정도 사안이 되면.
그래서 이거는 루비콘 건넌 일이다. 제발 지금이라도 돌아와라. 그래야 예방전쟁 위험성이 줄어들고 북한을 컨트롤해서 그래도 좀 평화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 얘기를 해 주셔야 돼요. 근데 그러기커녕 조선의 양 기자 폼페오 트윗까지 억지로 조작해서 혹은 오역해서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마치 문재인의 미국 연막이기 도발 여기에 미국이 물개 박수치고 좋다고 찬성한 것 같이 그렇게 국민을 개돼지 만드냐고요. 이런 건 정말 창피한 일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 담대해지세요. 어차피 이렇게 되면 상황은 굉장히 심각하게 급속하게 진행할 겁니다. 오늘 아마 그래서 요번에 미국이 이번 주에 취하게 될 미국이 이제 그 이미 예고했잖아요. 최대 압박 더 강화하겠다. 강화할지 안 할지 모르겠어요. 외교적인 그래. 이번 주에 무슨 조치를 취할 건지 그리고 이번 주에 미국이 어떤 군사적인 준비를 더 진행할 건지 이걸 좀 자세히 보시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회담이 되든 안 되든 간에 미국이 남북을 동시 패션으로 손봐야 된다라는 생각을 결론에 도달했다고 저는 봅니다. 이 정도 사안이 벌어지면. 남북을 동시 패션으로 손을 봐야 된다. 북의 김정은 체제와 핵, 남의 문재인 권력 두 가지를 자기들이 동시에 정확하게 이걸 대응해야 된다. 그 대응이 어떤 수위에 결정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일을 하셨어요. 그게 토요일 날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루신 거대한 성취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모시고요. 내일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